반도체 섹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좀 괜찮을까요? 저는 좋게 봅니다. 네. 저는 반도체 좋게 봐요. 정말로 좋은 기회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뻐그러지면 주식 투자에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오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기 정부 얘기해 주셔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자사주는 소각이 원칙이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사주, 가치주에 대해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지지율이 1위이긴 하니까요. 이런 자사주, 가치주 시장 관심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래 보이고요. 지금 아마 시장에 올라가는 것도 그런 기대감들을 좀 깔고 있다. 네. 상법 개정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시장도 이 새로운 민주당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지금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자본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시행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시장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꼭 도움이 될까? 그런 퀘스천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이니까 주가 올라가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제가 보기엔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가버넌스 이슈거든요. 그렇죠. 우리 말 안 해도 여기 지금 이 보는 분들은 너무나 잘할 거 아니에요? 가장 또 컸던 이슈 중에 하나가 LG화학과 LG엔솔의 그 물적 분할 이슈였고, 또 최근에 하나그룹이 또 네. 자기 주식도 하나에너지에 옮기고 또 유상증자하고 이런 그런 가버넌스 이슈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큰 요인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 저도 물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 상법 개정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고 나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상법은 모든 그 주식회사에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1인 단독회사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5인 기업에도 적용이 네. 되고 그런데 그런 회사에 다 이런 엄격한 가버넌스 이슈를 집어넣으면 그 엄청난 그것도 자유시장 경제는 반하는 거죠.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유시장 경제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인위적인 제약들이 많이 들어가면 경제는 나쁘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에서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상장회사에서. 왜냐하면 비상장회사는 대부분이 주주가 많이 분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상장회사는 주주 분산이 엄청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주주의 지분이 20%도 안 되는데 그냥 일대 대주주일 뿐이지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80%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주의 충실 의무 같은 거를 상법이라기보다는 자본시장법에서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주주가 똑같은 개념이냐.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 직접 투자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나눠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주로서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 경영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잖아요. 그런 그 스테이크홀더 개념으로서의 주주가 있고,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난 들어와서 짧은 시간 내에 돈 벌고 나가면 땡이야. 이런 그야말로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측면에서의 주주가 있고 그 경중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동안 우리는 이 스테이크홀더 측면에서의 주주한테 너무 많이 힘이 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를 개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힘의 축이 이쪽으로 다 넘어오면 그럼 또 괜찮냐.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겠냐 이거죠. 좀 했다 잘못되면 다 소송 들어오고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도 좋고 그러면은 머리 아파 이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적어도 이 밸런스를 맞추되 그러니까 한쪽은 뭐냐면 지금 이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하는 이 주주들을 개무시하는 지금과 같은 가버넌스는 안 된다. 또 다른 반면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기업가의 앙트로포너십, 기업가 정신도 다 꺾어버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환원인데 제가 이제 양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필요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자사주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해라.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런 것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할 때 매입 목적을 명확하게 해라. 이 자사주는 뭘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다. 단순하게 뭐 주가 부양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사서 소각할 거다. 이렇게 밝히든가 아니면은 이 자사주는 매입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교환 사채를 발행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자사주 매입 시점에서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면 시장에서 판단할 거다. 네. 그 다음에 소각용으로 자사주 매입하는 부분이나 배당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세액자상의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장을 강제 규제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인센티브 요인과 디스인센티브 요인을 줘서 그것이 간접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를 해치지 않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시장에 좋은 정책이다. 이런 거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밸류업이나 자본환원 이런 거 얘기할 때 다소 조심스러운 건 있는데 뭐 주주면 다 똑같은 주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지주 회사나 우량한 회사의 지분의 일대주 제일 많은 포션은 국민연금이요? 외국인이죠. 외국인 지분이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50%가 넘죠. 그러면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다 끌고 갈 때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좀 그럼 그렇게 국수주의자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꼭 좋은 걸까? 아니면은, 주주인 외국인들만 좋은 일일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민지 얘기하는데, 그 식민지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통제의 식민지일 수도 있지만, 자본을 통한 자본의 식민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보기에는,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보고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너무 기울어져 있다. 말하자면 소위 얘기해서 오너라고 하는 이 스테이크홀더와 일반 주주가 너무 개무시기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정책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그 보완하면서 이걸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으로 정치적인 구호로 흘러가면은 길게 보면은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벌어야 주식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밸런스 있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국민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 반도체 섹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좀 괜찮을까요? 저는 좋게 봅니다. 네. 저는 반도체 좋게 봐요. 관세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관세는 무지하게 약화될 거다. 지금보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장이 뻐그러질 거다. 그러면 뻐그러지면은 그때는 뭐 섹터 이런 거 다 의미가 없고 캐시가 중요하죠. 근데 시장이 뻐그러지면 정말로 좋은 기회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뻐그러지면은 굉장히 진짜로 주식 투자에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결론적으로는 관세는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시클리컬 하잖아요. 네. 경기 변동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반도체는 과점화가 돼 있다. 아직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 주가는 선행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근데 지금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과거의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서는 과거 봤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어떻게 됐죠? 다 적자였잖아요. 몇십 조씩. 적자가 났는데 네. 지금 반도체 다운 사이클인데 적자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반도체,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산업의 쌀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어디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뭐 이거 없이는 못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클리컬하긴 하지만 결코 도태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그리고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급업체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운사이클 왔는데 올라오면 조금 올라왔다 또 다운사이클, 조금 올라왔다 또 다운사이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여전히 만드는 회사 몇 개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그 다음에 파운더리 하는 TSMC 몇 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점화가 돼 있어서 섹터만 올라오면 또 금방 수십 조씩 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운사이드 사이클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다. 그래서 특히 이제 HBM 같은 게 나와서 수익성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섹터 중에서 저는 반도체 섹터 뭐 현재로서는 제일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요? 시간이 더 걸리겠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2차 전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밸류체인이잖아.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참 우리 대한민국이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성장하려고 하면 새로운 산업들이 올라와서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였잖아요. 뭐 반도체, 뭐 조선, 자동차 이걸 다 했던 거잖아요. 새롭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키워왔던 섹터가 2차 전지인데 그 안타깝게도 지금 트럼프 정부 이후에 전기차로 넘어가는 속도가 무지하게 느려지잖아요. 느려지고 또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테슬라가. 네.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그 밸류체인,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뭐 양극재, 원극재 뭐 이런 그 밸류체인인데 그게 결국 중국 시장이나 그 다음에 로우하고 미들앤 로우 마켓은 중국 배터리가 다 잡아먹은 상태니까 하이엔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장이 생각보다 더디다 이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혹시 제약 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그 전문가는 아닌데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만한 큰 섹터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임상 성공해서 그 라이선싱 아웃하는 그런 그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 이래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바이오록스나 또는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은 CMO, CDMO 시장에서는 글로벌 탑티어 업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인력들이 많대요. 모르겠어요. 요새 이제 의대생들이 공부를 안 해갖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비싸지 않은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고, 의료 체계도 잘 돼 있고 해서 임상하기도 편하고, 그런 등등에 있고, 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서 계속해서 이 제약회사들이 연구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뭐 빅 섹터는 아니지만, 뭐 꾸준히 성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다양한 섹터 여쭤봤는데 한국 주식에서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국 주식은 좀 앞으로 좀 어떤 걸 사 모아 가야 하는 걸까요? 아까 미국 주식에서는 조정이 있을 때 그래도 빅테크를 사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뭐 하나는 반도체 섹터 좋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것도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빠져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방사는 뭐 꾸준히 괜찮은데 그렇게 많이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겠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한 제약 바이오, 물론 밸류에이션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한민국에 이게 꼭 불리한 국면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외교를 잘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을 봐요. 이 국제 정세를 보면 중국이 한국하고 친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한국을 그냥 조지고 싶을까요? 친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친하고 싶겠죠. 미국은 한국을 조지고 싶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붙고 있는데 한국이 전략적인 우위 요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쪼는데 한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장비, 반도체 이런 거 다 어디를 통해 어디 거 사요? 한국 거 사잖아요. 한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중국에 다 안 해버려.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에서 제재하는 많은 부분들을 한국이 조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소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중국이 왜 우리한테 압력을 넣겠어요.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니네가 미국에 협상할 때 협상하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 중국에 불이익을 주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렇게 압력을 위한 기업들에 넣었다며요.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누구하고 가까워요? 러시아하고 가깝잖아요. 러시아하고 엄청 가까워졌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핵이 있어요. 네.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보면 한국하고 친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미국하고도,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는 미국하고 이제 붙어야 되겠지만, 네. 트럼프도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우선 친한 사람 먼저 부른 거 아니에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먼저 자기네가 좀 친하다고 생각하고 좀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외교적으로 잘하면 여기서 우리가 챙길 건 많다. 또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세게 제재, 네. 그 중국 제품 앞으로 들어오지 마. 그러면 그 제품 어디선가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제품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의 배터리가 미국에 다 들어간다. 그럼 한국은 존재하기 어렵죠. 근데 야, 중국 건 안 돼. 그렇죠. 그럼 우리 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조선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우리한테도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네. 역발상으로 다음 정부가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하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히 득이 될 수 있는 국면이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상대적으로 저는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늘 미국 주식 훨씬 낫다. 그냥 미국 주식 장기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늘 했던 사람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밸류에이션도 싸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한국 주식이 오히려 더 매력이 높다 이래 봅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한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 자산을 다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다양한 자산이 있는데 올해는 좀 5월에서 12월은 좀 어떤 자산 늘려가야 하는지라 개인 투자자분들 마지막으로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좀 대응해야 될까요? 이제 시장을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그 예측은 잘 안 맞더라. 네. 그럼 잘 안 맞으면 그 안 맞는 예측을 근거로 한 투자는 더 안 맞더라. 그래서 예측보다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굉장히 유동적이니까 그 유동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잘 관찰하시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고 내가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은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바텀업은 늘 중요해요. 매크로가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회사는 무조건 좋아. 내가 끝까지 버티지 뭐. 그런 거는 늘 성공할 확률이 높고요. 아닌 것들은 올해는 이제 어쨌든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는 게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산업이 혜택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주식시장 이슈가 생기면 단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네이터님은 이창훈 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